미나산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12시 K짱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 공포 컨텐츠 실시간 방송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제가 매주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느 술집 마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다카시 유코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1955년 후쿠오카현 가스야군 시멘초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그 동네가 탄광마을로 번창하고 있었고 부모는 또 그 동네의 지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는 되게 부잣집 아가씨 같은 느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녀의 어머님은 굉장히 교육에 열정적인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요. 그녀가 중고교에서도 약간 좀 비싼 사립의 미션 스쿨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녀가 좀 아름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웃에서도 그녀는 굉장히 미인으로 평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고 약간 요렇게 해서 유명한 예쁜 동네 아가씨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자, 그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요, 달에 몇 번이나 후쿠오카에서 도쿄로 피아노 레슨을 다니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자, 도쿄에서 후쿠오카에서 도쿄까지 웬만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못해도 만에 몇만 원은 했을 텐데. 자, 피아노는요, 유코가 초등학교 때 이미 집에 있었대요. 근데 저 때도 그랬고, 약간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는데, 약간 어릴 때 피아노가 있는 집은 진짜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그 동네 주민들이, 피아노가 집에 있으면 웬만한 집이 아니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피아노가 있다니. 라면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사시노 음악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아닌 성악과에 진학을 해요. 유카는 처음에는 기악학과, 그러니까 피아노 전공으로 가려고 했는데 음대에서 피아노를 공부하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시작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그녀는 피아노가 아닌 성악과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 피아노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늦은 거 아니었을 텐데 노래도 잘했나 봐, 그죠? 자, 그녀의 대학 시절의 모습입니다. 도쿄 음대에 다니던 시절에 다카시 유코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얀 피부와 큰 눈,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도 가득 한 몸에 받았고, 그리고 뭔가 몸짓 하나하나가 굉장히 뭔가 우아함을 뽐내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급생에 따르면 교내에서도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가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그녀의 얼굴인데 진짜 이뻤어, 그죠? 1979년 그녀가 대학교 2학년 때 와세다 대학이 주최한 긴자에에서 댄스 파티를 열었는데 그 댄스 파티에 자신의 친구랑 같이 여자친구랑 둘이서 가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게이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어떤 한 남성을 알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다카하시 유코보다 한 살 연상이었던 게이오 기즈코 대학 상학부에 다니고 있었던 굉장히 자산가 집안의 스즈키 가스미라는 그 남성이 있었어요. 이거 가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남성은 굉장히 청초하고 유난히 돋보였던 미모가 돋보였던 이 유코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즈키의 어프로치가 그녀한테 계속 이렇게 대시를 하게 됐고 이윽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뒤인 1979년도에 그녀의 나이 23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례를 맡기도 했고 300명 이상의 사람이 참석하는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있는 이 남편 이제 스즈키의 고향인 후쿠시마현의 남편의 본가 옆에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는 뭔가 순풍만만 이런 게 약간 순조로운 삶을 그렇게 걷고 있었던 이 타카하시 유코였습니다만 여기서부터 그녀의 인생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자,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녀이지만 이 남편의 본가 바로 옆에, 그러니까 시댁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를 비롯한 이런 남편의 친척들의 이런 간섭이 시작된 거예요. 그녀는 막 받아본 적 없는 이런 간섭이나 이런 막 잔소리, 이런 것들에 이제 질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녀의 결혼 후 2년 뒤에 이 타카시 유코는 약간 이런저런 이유로 후쿠오카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나 동네 주주변으로 갈 거야 라면서 그 남편의 친척 이런 시어머니와의 만남들을 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그녀가 어느 정도까지 히스테릭해졌냐면 자신의 남편인 스즈키에게 칼을 들이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진짜 실수야. 이 결혼은 완전 실패야. 막 라면서 이 결혼은 실패라면서 그녀가 후쿠오카로 휑하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와이프가 돌아갔으니까 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타카하시 유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잠깐 한시적으로 유코의 친정, 유코의 본가, 이번에는 이제 장모님 댁에 살게 된 거지. 그래서 유코의 친정에서 살기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코 부모님의 권유와 뭐 계획금을 조금 보태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둘은 인근에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딸이랑 그녀와 남편이랑 따로 이제 집을 얻어 나가게 살게 됐고 이때 장남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요. 하지만 이때는 또 남편이 익숙하지 않은 후쿠오카의 생활, 그리고 뭐 잠깐 뭐 기한을 두고 이사 간 것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마와 포커 이런 도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게 돼서 돈을 많이 쓰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좀 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경마나 포커 게임 등의 도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차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빚이 너무나 많이 불어나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1985년 10월에 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타카하시 유코의 이 첫 번째 남편이었던 이 스즈키 씨는요, 그 일본 잡지 프라이데이 취재에 다음과 같이 응했다고 합니다. 유코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뭔가 성격은 품이 있고 뭐 항상 뭔가 조심하는 섬세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그녀가 진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가 너무 세서 내가 이쪽이 하나를 던지면 100이 돌아오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때로는 그녀가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도쿄, 후쿠오카 등 6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모두 그녀가 원인이었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싫다. 방이 좁다. 형편이 안 좋다. 주변 환경이 안 좋다. 늘 불만을 토로했고 그때마다 이사를 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아가씨로 우쭈쭈 하며 자랐겠지만 워낙 기가 세서. 자, 그녀가 이렇게 너무 기가 세고 항상 좀 뭔가 끼가 많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 하고 싶다고 했던 거 보면. 어쨌든 그렇게 첫 남편과 이혼 후에 그녀가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예인이 되고 싶다. 뭔가 끼가 있고 뭔가 이게 속박당하는 거 싫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혼 후에 현지의 후쿠시마현에 살고 있는 그 남편분의 친척을 취재했습니다. 자, 그 남편분의 친척이 한 말이 조금 소름이 끼쳐요. 뭐라고 했냐? 이제 이 그녀가 이혼을 하고 후쿠시마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왜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글쎄 남편이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큰 돈이 들어오는 거죠? 라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그 스즈키 씨가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척 A씨의 얘기에 따르면 이혼 후에 이 유코 씨가 바뀐 거는 어떤 시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씨는 이 남편이죠. 이 스즈키 씨에 따르면 그녀가 바뀐 것은 어떤 시기부터래요. 뭐라고 하냐. 그녀가 후쿠오카에서 스나크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좀 바뀌었어요. 뭔가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녀가 피아노를 잘 치고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워낙 예뻤으니까 뭐 그녀를 지명하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물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돈에 집착을 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남성 편력도 뭐 만만치 않았고요. 라는 게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스나크, 술집에서 손님 옆에 앉아서 뭐 노래도 부르고 손님을 접객하는 이 술집. 아니, 이 부유한 가정에서 금수저 딸로 자라던 이 음대 출신의 이 여자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물장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당시에 이 29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1985년 그녀는 이혼을 한 뒤에 1985년 10월 피아노 교실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를 꾸려가게 되죠. 이 당시는 이제 학생들과 기념사진이었대요. 타카하시 유코는요, 첫 남편과의 이혼으로 남성에 대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에 비정상적인 집착성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냥 이제 어릴 때부터 부유했잖아요. 첫 번째 남편도 부유했어. 그러니까 맨날 이런 화려한 생활, 항상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음식만 먹고, 맨날 우쭈쭈하면서 자랐으니까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가다가 남자랑 헤어지고 되고 이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뭔가 이제 돈에 더더더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2년 후. 자, 그녀는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남편과 이혼 후 1987년에 그녀의 나이 32살에 4살 아래 남성이었던 노모토 유지 씨와 재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런 좀 사진들은요. 일본에서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해서 재현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남편은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1987년에 재혼을 하게 돼요. 자, 노모토 유지 씨는요. 타카시 유코보다 4살 연하예요. 그리고 당시 그는 주택 판매 메이커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녀와 만났을 때는 이미 그때는 스즈키 씨와 결혼을 한 상태였어.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제 전 남편인 스즈키 씨랑 이제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어서 이제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때 집을 신축할 때 주택회사 담당이 바로 이 노모토 유지 씨였던 거예요. 진짜 기구하지 않니? 어떻게 이 남자를 꼬셨을까?
자, 이혼 후에 유코가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계속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유지 보수 때문에 그가 또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맞게 된 거지. 자, 유지 씨도 그때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유부남이었어요. 당시 그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와 눈이 맞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와이프가 안 돼, 안 돼, 이혼은 안 돼라고 했지만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결혼은 타카하시 유코가 약탈혼을 한 거죠. 이 남자를 뺏어버린 거야, 유부남은.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재혼을 한 이 남성은요, 1급 건축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신만의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차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와 같이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죠. 1992년도에 1억엔이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억이나 하는 사무소 겸 자택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대저택을 지은 거야.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가정부도 고용하는 등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그녀가 피아노 학원을 열었지만 사장 부인이 됐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학생들이랑 그 학부모님들께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접고 시멘초 북부에 지은 3층짜리 대저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둘 사이에는 이제 딸이 또 태어나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장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한 번 이혼 경력이 있었잖아. 이혼 경험이 있었던 그녀에게는 지금 이런 3층 저택에 막 이런 내가 사모님에다가 막 이런 것도, 남편은 막 사장 대표에다 이런 게 마이 홈, 마이 드림, 드림스 컴 트루가 된 거지. 그래서 그녀에게 이때는 막 이렇게 반짝이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짝반짝 거릴 것 같던 그녀의 삶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이제 그녀의 남편 유지 씨의 회사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채를 떠안게 된 거죠. 자, 사무실은,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약간 일본어로 직역을 하면은 자전거 조업, 지텐샤 소교라고 하는데, 이게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 자전거를 계속 밟아야 하는, 이게 지텐샤 소교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너무 계속 움직여야 되는, 막 안 달라, 계속 쓰러지지 않게 겨우겨우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무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체였던 거야.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안 하면 망하게 되는 이제 불안정한 경영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1억 3천엔이나 되는 부채를 떠안았어요. 한국 돈으로 10억 3천만 원. 자, 그러다가 이제 사채업자로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 피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타카시 유코가 스나크에서 스나크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스나크의 첫 시작이죠. 자,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의 옷, 명품들을 사기 위해서 늘 유지만 해야 되는 나의 이런 사치. 그래서 그녀가 당시에 달마다 썼던 돈이 얼마였냐? 자, 운영이 어려워져서 남편은 자금난이랑 빚에 막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매달 쇼핑에만 60만 엔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90년대에 60만 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6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거예요. 이때도 명품을 사기 위해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녀는 대출 상담을 받다가 그 남상 은행 담당자와 불륜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그녀가 뭐 스나크를 열었다라고 했던 그 동네의 사진이라고 해요. 자, 그녀가 한때 그 나카스에서 그 스나크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카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카스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나? 라고 했는데 당시 그 가게가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부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쿠오카현 경담 기자, 이제 그 기자가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가게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활락가, 나카스가 굉장히 활락가거든요. 되게 막 유흥가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떨어진 어떤 마을의 주거 지역에 있는 스나크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가 잠깐 일했던 그 스나크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가게의 마마, 일본은 이제 여사장을 마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마의 마담, 이 야마시타 아리키 씨라는 이것도 가명이래요. 근데 그 여성분이 를 찾게 된 거예요. 그녀가 일했던 그 가게 여자 마담을. 그런데 이 여자 마담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바로 그녀의 집에서, 이 유코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였어요. 이 가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스나크에서 그녀가 그 가정부의 종업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참 인생 기구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그 가정부로 일할 때도 사실 저는 지금 이 스나크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정부의 일을 시작하게 됐네요. 그래서 일하게 된 게 바로 이 노다 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남편분의 이름. 자, 시기는 1993년 12월.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모집합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그녀가 이제 응모를 하게 됐고 그 집에서 이제 가정부로 일을 하게,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당시 노다 씨의 집에는요, 부부 이외에도 13살의 큰 딸과 10살의 큰 아들, 그리고 1살의 작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1층에는요, 이 노다 씨 남편의 사무실이 있었고요. 사무실과 방이 있었고, 2층이 거실과 다이닝, 그리고 부부의 침실이 있었대요. 그리고 3층이 아이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저택이야. 이거는 그냥 재현 사진이에요. 자,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도 있었고요.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고, 굉장히 호화스러웠어요. 자, 이때 이 유키 씨 가명, 유키 씨가 일하던 일은 청소, 뭐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떻게 했냐? 저녁 장보기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늘 만엔이나 2만엔이 든 지갑이 항상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을 보고 오면은 그 내용, 뭘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 그 영수증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거를 보고 이제 사모님이 거기다 돈을 채워주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이 유코 씨는요, 자신의 장남, 자신의 큰 아들의 과외 선생님과 불륜 관계에 빠져 있다는 것이 나중에 재판으로 밝혀집니다. 이 남자. 자, 어떻게든 이렇게 막 빚이 불어난 빚을 갚고 싶었던 이 타카하시 유코는요, 자신의 큰 아들이의 그 가정교사, 과외 선생님이었던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22살의 이대 케니치라는 남성과 바람을 피웁니다. 자, 사실 노다 가문은요, 그 거실을 거치지 않고 아이들 방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이 그 가사 도우미님은 그 과외 선생님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몇 번인가 이제 과외할 때 차나 과자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사모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유코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직접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땠는지 상황은 잘 몰라요 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 과외 선생님이 집에 왔을 때 거실로 돌아온 이 타카하시 유코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대요. 가테 교시の子が私に 호노시나요요 막 이렇게 말을 했대. 호노시나요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호노시가 반했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호노시나노요? 와타시 호노시나노요? 그래서 그 남자 저 가정교사가 나한테 반한 것 같아 라면서 고맙대리요네. 정말 곤란해. 와타시니 단나가 이르노 와타시니 단나가 이를 때 와카테르노니 서운한다까라 이러면서 아니 나한테 남편이 있는 걸 아는데도 그렇다니까.
이렇게 가정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내심 기뻐하고 있는 표정이 있었는데, 아니 어린 자식도 있는데 참 이런 말을 잘도 한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그녀가 공주병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 과외 선생이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거나 스키데스 이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라면서 그녀를 막 이렇게 재촉하는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가라, 저도데 이가라 라면서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나 돈 좀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라면서 이제 그 애가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맞아요. 그녀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그녀의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그가 자신을 좋아하니까 그와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돈을 받아요. 한 번 관계를 갖고 이 청년으로부터 한 달에 그 45만 엔이라는 돈을 받았대요. 엄청 큰 돈이에요. 450만 원인 정도니까 몸을 주고 돈을 받은 거지. 그러면 나 돈 줄 거야 뭐 이렇게 했겠지. 알바야 쓰레빠야. 그래서 유코가 약간 이렇게 앞에서는 남편 앞에서는 막 청순하고 좋은 엄마였지만 이런 뒤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 스나카에서 일하기 전 그녀가 부유하고 이제 막 이렇게 돈에 이제 막 허덕이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을 시작하게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작하게 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94년 2월쯤부터 아니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을 봤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돈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대신 2만 원 냈잖아 라면서 그래서 가사도우미가 자신이 2만 원을 미리 냈대요. 선불로. 돈을 안 주니까 일단 장은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시기가 노다 씨의 사무실이 이제 도산이 이제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막 빚쟁이한테 쫓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남편 회사의 재정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때문에 3월이 되자 유코는 집안에서 돈이 될 물건들을 막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은 잠깐 이제 친정에 맡기고 이때 파산 수속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바꿔가지고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빚쟁이한테 뺏기니까 이제 엄마한테 돈을 이렇게 맡겨놓고 자기 친정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가정교사랑 자꾸 가사도우미랑 헷갈리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 가사도우미 분에게 이제 더 이상 월급 못 주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그녀를 잘라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가사도우미가 2만 엔 썼잖아. 근데 자기가 쏜 2만 엔도 받지도 못하고 3월분 일했던 월급은 결국 애매모호하게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안 좋게 돈도 안 주고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집에 빚쟁이가 올 것을 두려워했던 이 유코는요. 5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후쿠오카시 추오쿠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옮겨갑니다. 자, 자신을 잘라버렸던 유키씨. 그 가사도우미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돈도 안 주고 잘라버렸잖아, 갑자기. 그렇잖아.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거야, 이 사모님이. 그러면서 그때 가사도우미로 일했을 때 자기가 그냥 평일에는 스나크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을 찾아와서 나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경험은 없었는데 그녀의 와꾸가 나쁘지 않으니까 뭐 오케이 해가지고 시급 1000엔을 주기로 하고 이제 고용주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녀를 이제 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그녀의 미모가 너무너무 출중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대 출신에 노래도 잘 부르는 데다가 피아노도 잘 치니까 금세 이제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아집니다. 근데 유키 씨가 이렇게 말해요. 그 스나크 마마가 그런데 그녀가 항상 무릎 위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고 스타일도 좋으니까 손님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손님 접대도 그렇게 잘했다니까. 뭐 해본 사람처럼. 그러면서 얘는 딱 물장사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 뭐. 자, 그래서 가라오케가 있었는데 테리사 텐의 츠구나이랑 모리타카 센리의 와타시가 오바상이 나떼모라는 노래가 있대요. 나도 몰라. 근데 그런 노래를 굉장히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자, 당시 유코는 한 달 정도 굉장히 성실하게 출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일하는 일수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담당 손님까지 생겨가지고 그 손님이랑 도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밖에서 밥 먹고 이제 손님을 데리고 오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밥을 먹고 이제 손님이랑 이렇게 오는 도황까지 하는 이제 좀 여유로운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게 그렇게 술집 에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중에 본인한테 들었는데 사실 그녀가 우리 가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자신의 딸 친구 엄마가 하는 나카슈에 있는 클럽에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녀가 일하는 일수가 줄게 된 건 자신의 딸 친구 엄마. 참 난년이야, 그지? 아들의 가정교사랑 분류를 하고 자신의 딸 친구 엄마가 일하는 그 스나크 술집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두 탕을 띈 거예요. 자, 근데 그 무렵 이 남편은 이제 이 회사를 막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안 돼. 어떡해. 돈이 안 메꿔져. 그래가지고 자신의 안에 있던 유코 몰래 연대 보증인을 세운 거야. 그러면서 1200만 엔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겁니다. 돈을 빌리게 돼요. 1억 2천만 원을.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유코가 이 미친 거 아니야? 라면서 그 남편과 1994년 7월 시원하게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은 했지만 남편이랑은 같이 살기는 했대요. 자, 그러면서 그녀의 이제 본 모습이 슬쩍슬쩍 드러나게 됩니다. 자, 도망치지 말고 빨리 쉬내요 막 이러면서 빨리 죽어봐라 막 하면서 이런 자막이 쓰여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빨리 죽어봐라. 자, 한편 집에서는 유코의 남편이었던 이 노다 씨한테 왜 안 죽어? 빚 어떻게 갚아?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죽어버려 그냥. 이러면서 남편한테 맨날 죽으라고 빚 어떡할 거냐고 계속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자살하도록 계속 강요를 한 겁니다. 이 화려한 생활, 이 사치 생활을 그만둘 수 없었던 유코는요, 남편한테 야, 네가 죽으면 이 빚 다 갚을 수 있어 라면서 막 남편을 몰아세우면서 남편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정신적으로 몰리게 됐고 남편은 3회나 되는 자살 미수를 번복을 합니다. 1994년 9월 3일 이제 남편이 빚으로 고민한 끝에 차에다가 이제 배기가스를 틀어놓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의 남편 1994년 9월 29일에 결국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고 결국 회사가 1억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망해버린 거예요. 10억이나 되는 돈을 잊고 망해버린 거야. 10억이 넘는 돈을. 남편이 차에서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와이프가 연기를 한 거지. 어이 나니야 땐다요. 깨라 막 이러면서 문 열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남편이 눈을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바로 바뀌어. 나니야딴다요 오마에 이러면서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남편은 그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2번이나 차에다가 일산화탄소 이 배기가스를 끌어다가 일산화탄소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3번, 한 번 더 했어. 2번 하고 한 번 더 했는데 3번 다 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카시 유코는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뭐 했니? 죽는 거 하나 못해? 막 이러면서 남편을 더 막 몰아붙여.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계속 그녀는 남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코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죽일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에게 가서 남편의 죽일 공모를 상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불륜의 상대였던 가정교사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큰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큐슈 대학원생이었던 이데 케니지에게 남편의 살해를 제의합니다. 같이 하자 이러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남편 보험금 많이 들어놨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살해 계획에 끌어들인 거예요. 자, 10월 중순 이 두 사람은요 자살로 위장을 할 수 있는 그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교사의 역할이었어요.